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깊어지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상상현실과 함께 하시면 현실이 되는 미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 있게 감히 말씀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도 이전 과연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얼마 전 교황이 선종하시고 새 교황이 선출됐죠. 그래서 말라키의 예언이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라키의 예언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예언으로 인정되는 예언들은 거의 모두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죠. 그리고 예언은 직설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말라키의 예언도 날짜 없이 해당 교황에 대한 짧은 설명만 있을 뿐인데요. 지난번에 저는 말라키 예언 핵심 정리 영상을 올리면서 말라키의 예언은 앞부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뒷부분은 조작이 안 된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말라키 예언이 완전히 혁으로 판명이 돼 예언의 가치를 상실했다면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언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키의 예언은 있는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라키는 자신이 본 미래 교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말라키가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로마인 베드로는 우리가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얼마 전에 선종하고 새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라키 예언이 틀렸다, 허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한 예언만 보지 말고 여러 예언들을 통관해서 보라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미래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말라키 예언도 그런 큰 그림에서 벗어나지 않죠.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과학에서도 탄소 동위 원소로 연대 측정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씁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조금 빨라진다고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상상현실과 함께 하시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잠시 공지 말씀드립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위에 이메일로 시청 소감을 진솔하게 보내주시면 선물로 제가 추천하는 예언과 미래에 대한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오픈했는데요. 일반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멤버십 영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자, 그럼 본론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가 수도 이전 과연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선 전국으로 들어서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발언이 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나왔는데요.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 취임 즉시 세종시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 결국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말인데요. 이번에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세종시로 수도 이전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 이전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전 세계를 보더라도 현대 수도를 옮긴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브라질, 카자흐스탄, 미얀마인데요. 브라질은 1960년 수도를 해안에 있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내륙의 브라질리아로 이전했고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해체 후인 1998년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옮겼죠. 미얀마는 군부 정권에서 2005년 수도를 항구 도시 양곤에서 내륙의 네피도로 이전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수도 이전은 현대에서도 아주 드물고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수도를 옮긴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난 일입니다. 백제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서울의 한강 남쪽에 있던 첫 수도가 무너져 어쩔 수 없이 웅진과 사비로 옮겨갔고 고구려는 남진 정책을 추구하며 전략적으로 평양으로 천도했는데 이것을 제어하면 수도를 옮긴 경우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새로운 나라를 개국하면서 새 도읍지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 이전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공약을 바로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전보다 좀 더 진척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수도 이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도 이전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수도 이전은 될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 수도를 이전하기 어렵다는 말이지 수도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수도 이전은 됩니다. 예언 예지자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 과정은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이 개국되면서 처음 수도로 점 찍은 곳은 한양이 아닌데요. 태조 이승계는 대전에 있는 계룡산 밑에 자신의 새 도성을 지으려 했죠.
실제 착공을 했고 지금도 주춧돌이 남아있는데요. 신도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계룡시 신도안면 지역이죠. 지금은 상군 본부인 계룡대가 들어서 있는 일대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몇 가지 이유로 취소되고 최종 선택된 곳이 지금의 서울인 한양이죠. 그런 다음 오랜 세월이 지나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의 세종시가 있는 지역으로 수도 이전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거하면서 유야무야 되고 말았는데요. 아마 박 대통령이 생존했다면 정말 수도를 세종시로 옮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역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수도 이전은 완전히 멈춘 게 아닙니다. 이후 역대 대통령을 거치면서 부침이 있었지만 수도 이전에 대한 에너지는 점점 뭉쳐졌죠. 김영삼 정부 때는 정부 대전청사를 지었고요. 결국 노무현 정부 때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종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추진되어 온 수도 이전에 대한 결실인데요.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세종시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수도 이전은 언제 되는 것이냐? 새 대통령이 집권해도 스스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도가 이전되는 것이냐?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반도에는 어쩔 수 없이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때 큰 반전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데요. 이때 짧은 전쟁이 일어날 때 수도 서울은 1950년 한국전쟁 때처럼 일부 점령당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가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되는 것이죠.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타나 스님 말씀이 있습니다. 넷째로 이러한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정역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지구 중심 부분에 있고 간태가 축으로 되니까 일제시대 일본의 유키사와 박사는 계룡산이 지구의 축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타나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일본 침몰 등 대격변이 올 때 한국은 지구의 중심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중에서도 계룡산은 지구의 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산을 포함한 대전, 세종시 일대가 한국 중에서도 더 안전한 지역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려는 기운이 뭉쳐져 온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기피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